내일장 대장주 박밀합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더 낮은 8조 3천억 원대라는 잠정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이런 악재는 선 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유입됐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관망하던 기관은 오후장 들어 매도로 돌아섰지만 매수했던 이 조선주는 양봉이 크게 나왔고요. 기아차도 반등이 나오며 최근 낙폭을 만회해주는 움직임도 포착됐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LED 등 IT 부품주 흐름도 오늘 많이 올라왔던 하루였죠. 시장의 분석과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매수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02-3153-2611번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선방했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1,000억 원대로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59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상 보니까 삼성전자는 다시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어닝 쇼크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8조 5천억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봤지만 8조 5천억이 아니라 8조 3천억이 좀 나왔고 거기에 따라 이제 좀 쇼크는 좀 중부분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은 일단 좀 반등을 줬고 거기다 이제 환율이 또 오늘도 환율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서 수급을 좀 형성해주는 흐름을 좀 만들어줬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시장은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오히려 지금 현재 악재가 사라졌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악재가 사라진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좀 반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동시효과에서 이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 매도로 좀 전환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아직까지는 좀 안정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내일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보다는 조금 더 힘든 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 흐름은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1월 휴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승세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504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특히 LED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코스닥 아무래도 지금 투자 심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율 시장에 좀 크게 이틀 동안 좀 급등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지금 투자 심리 좀 더 살려놨다라고 좀 보여주고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분이 60%나 이제 될 정도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의 뭐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그에 따라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0.85%나 좀 크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최근에도 이제 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500포인트 이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고 여기서 이제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개인들의 투자가 다시 한번 더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래량이 좀 더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단기간적으로는 좀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도 목요일이면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있는데 일단 좀 금통위 전망을 해보자면 기존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어제였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뭐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봤었는데, 근데 그 지난달 같은 경우 또 김승수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좀 굉장히 좀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좀 의견을 좀 표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오고 그게 다음에 환율 시장이 바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좀 해주면서 수급이 좀 형성된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보자면 지금 일단 좀 더 좀 두고 봐야 되는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러한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해 보자라는 의견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자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셨죠. 즉 그렇다면 지금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지 내일자를 위한 팁도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 코스피 장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뭐 GS건설이라든가, 어제 큰 하락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이 이제 단기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줬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런 흐름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여줬다는 부분이에요. 자동차 섹터 움직여주고, IT 섹터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그에 따라 이제 일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은 좀 수급적으로는 좀 더 이제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덜 움직이는 흐름들이었지만, 뭐 아무튼 이러한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환호성을 낼 수 있는 하루였다고 또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투신 쪽에서만 매수가 이루어졌지, 나머지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도 일부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지금 현재 현물에 대한 매수 물량들은 들어왔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선물 쪽에서도 이제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버슈팅을 한다든가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이런 경기 민감주도 움직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지금 안전하게만 생각하기에는 환율 시장만 보고 베팅하기에는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적극적이보다는 좀 더 이제 보수적이고 좀 관망 장세로 좀 더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가 부재한 만큼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볼기동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카가 오늘은 소폭 쉬어갔군요. 38.4% 수익률이 소폭 줄었고요. 한국전력은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죠. 누적 수익률이 14.8%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가 여행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에 여행주 최근 뜨고 있는데 8%로 수익률 늘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전히 매수가 주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TC 바이오가 급등하며 단숨에 수익률 5.9%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9.4%로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습니다. 네, 포스코 ICT 3거래일 만에 소폭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5.9%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 다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5%로 수익률 늘었고요.
이마트가 편의점 진출 기대감에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5.7%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금호타이어, 오늘 타이어주가 강했죠. 오늘 금호타이어 상승하면서 매수가를 회복하며 마감했고요. 베이직하우스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수익률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도투어도 10%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울반도체, LED 업황 기대에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엿새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대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먼저 미디어플렉스가 다시 반등세 나왔죠. 5%대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성우전자도 상승세 보이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대봉 LS 이틀째 급등하며 편입 3일 만에 6.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류 자전거와 모베이스, 유진테크가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각각 12%, 4%, 1.5%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LTC가 반등하며 매수가 위로 올라갔고요. 성우하이테 어제 반등을 소폭 반납하며 1.3%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가 나흘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한술 홈데코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0.9%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S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포트 수익률 양호한 가운데 CJ도 양호한 수익률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AS 부탁드릴게요. 네, CJ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강하고 거기에다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CJ 헬로비전이라든가 CJ 대한통운 그리고 CJ CGV라든가 지금 여러 국내 내수 시장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수 관련된 이제 CJ 정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좀 더 조정을 받고 11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모도투어도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말부터 여행주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모도투어도 역시 수익률이 8%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봐 주시죠. 네, 모두투어, 네, 지금 현재 모두투어뿐만 아니라 하나투어, 그리고 네. 인터파크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지금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환율 시장이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환율 시장이 차익 매물, FX 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줄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다시 한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급등한다 해서 지금 현재 환율이 그야말로 이제 1,100원까지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한계점은 분명히 환율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라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여행 업종이라고 보시고 그 여행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여행주로도 꼽히고 있는 항공주인 대한항공. 현재 오늘 종가가 31,200원이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매수가 3만 원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언제쯤 포트 편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다리면 일단 매수 시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 아니면은 최소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매수가까지는 좀 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은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조 산업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최근 일본의 참치 소비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사조 산업이 최대 수혜를 누릴 거란 전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보이며 이틀간 8% 이상 뛰었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사조 산업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네, 사조산업, 일단 제가 사조산업을 좀 들고 나온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가져 나왔고, 거기에 따라 이제 시장에서 좀 저평가 구간에 좀 놓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기술적인 좀 상승을 좀 이룰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조산업이 어떤 회사인지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1960년대에 이제 설립되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거의 뭐 10대도 안 되는, 선박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꽤 큰 원양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조하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참치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참치 시장에서 있어서도 유통시장에서도 큰 시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좀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조 산업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현재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정말 매수 시점을 좀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조 산업, 아무래도 이제 참치 수요가 이제 가장 큰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동원 산업도 있고, 거기다 이제 사조도 있고, 거기다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단가적인 부분에서 치열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은 좀 한계점을 좀 찍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시장에도 지금 현재 뭐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날개로 안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횟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먹을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분들과 좀 몇 번 이제 만날 네.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이제 횟집을 이제 회식을 좀 하려고 갔는데 네. 회를 먹을 줄 모르더라고요, 회를. 예.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는 이제 익혀 먹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고 튀겨 먹거나 익혀 먹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홍보라든가, 거기다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사조산업 쪽에서도 계속 이제 중국을 진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참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수요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횟감 쪽에서 이제 거의 전 세계 참치 횟감의 시장의 80% 정도를 일본에서 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 시장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야말로 지금, 경기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에 따른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낮은 금리에, 저금리에, 지금 현재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지금 환율까지 좀 도와주고 있고, 거기다,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주머니가 두툼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침체되었던, 참치 시장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사조 산업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제가 최근에 본 뉴스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는 참치를 좀 경매에 붙이기도 하는데, 이 새해 첫 들어 경매에서 참치 경매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사조 산업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과 수요의 문제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낙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져 나온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조 산업은 이제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제2세 경영과 관련된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조 산업의 자회사가 보면 사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회장의 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사조 인터내셔널에서 꾸준하게 매달 지금 현재 사조 산업의 지분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조 산업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4.6%라는 좀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의 주가 흐름은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6만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 부분을 좀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에 좀 놓여있는 흐름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사주 산업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마이너스 나고, 판공비들이 좀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재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2세 경영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 승계 부분에 있어서 지분 매집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조 산업이 다시 한번 더 참치 시장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흐름들입니다. 늘어나는 흐름들이고, 그게 따른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큰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시점 잡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1,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손절가는 3만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소비 심리 회복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영 개선 기대도 살아있는 종목 사조산업 31,000원대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박주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의 지주사이죠. 어제 오늘 이틀째 주가가 5%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 장중에 6%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2% 오른 2,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티웨이 홀딩스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티웨이 홀딩스 이제 저가 항공사의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013년도에서 매출 증가율에 있어서 가장 높은 회사가 티웨이 홀딩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렇다면 티웨이 홀딩스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계속 수익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과연 정말 좋은 회사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고요. 그에 따른 이제 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2004년도죠. 2004년도에 한성항공이라는 회사가 좀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한성항공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저가 항공사를 좀 만들었던, 설립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자, 저가 항공사의 그 역사를 잠깐 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부터 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1990년도 중반에 사우스 웨스트라는 이제 항공사가 처음으로 이제 저가 항공을 좀 시작하게 된 부분이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지 항공사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저가 항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회사가 이 티웨이 항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 2005년부터 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좀 시작했고, 지금 현재 약 5개의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현재 운항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 중에서 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한상항공이 2004년도에 설립되어서, 경영 위기를 좀 겪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높은 환율이라든가 고유가로 인해서, 2009년도에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좀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 티웨이라는 회사를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티웨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together, today, tomorrow입니다. 함께, 오늘, 내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있는 이제, 네. 회사명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계속해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예림당에서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주주는 지금 현재 예림당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3년 동안 이제 운영이 되면서, 3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흑자 전환을 좀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번 3분기 때만 하더라도, 450억이 넘는, 그야말로 450억, 약 450억 정도 되는 항공 쪽에서 이제 매출이 이루어졌고, 그게 다 이제 39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가항공이 이제는 궤도권에 좀 들어오면서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 이제 IR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대수가 지금 현재 6대입니다. 6대에 올해 2014년도에 이제 2대를 더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10대까지 늘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라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포, 제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에 따라 이제 동남아 시장도 지금 현재 계속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좋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티웨이 홀딩스 차트적으로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재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불기둥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7월 달부터 해서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가 연결 재무제표가 좀 형성된 게 이제 2분기부터였습니다. 2분기부터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6월달부터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62평선이죠. 기술적으로 62평선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좀 매수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거래량도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거래량은 아직까지도 빠져나가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의미로 지금 홀딩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800원입니다. 거기다가 목표가 4,000원이요. 4,000원은 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자, 손절가는 이제 2,7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티웨이 홀딩스 내일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4,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02-32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요? 예, 예. 오늘 시장의 핵심 종목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145만 원에요. 145만 원이요? 20%인데요. 네. 너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종목 최근에 좀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유하신 지 꽤 되셨나요? 근래 한 거예요. 사실. 12월 말쯤. 네,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저희가 매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좀 대형주들 좀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했어요. 와. 아,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예. 어떻게 수익 좀 보셨습니까? 볼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자, 삼성전자만 좀 트레이닝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다면 오랫동안 뭐 삼성전자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삼성전자가 좀 대충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악재 부분에 있어서 좀 내려온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의 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가폰, 그 스마트폰에서의 고가폰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저가폰들이 판매가 많이 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삼성전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130만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형성되고 지금 이제 어닝 쇼크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제 그 물타기를 해서 좀 더 이제 어차피 뭐 지금 비중이 20%밖에 안 되시니까요. 그때 가서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25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25만원이요? 네. 그렇다면 125만원 정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우리가 충분히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변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죄송하지만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볼륨 줄여주시고요. 예, 제 전화 목소리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예, 최근 무섭게 올라온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73만 8천 원 주고 샀어요. 73만 8천 원이요? 예. 아, 그렇다면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한 10% 됩니다. 78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네. 예, 73만 8천 원 맞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가가 70만 원이니까 조금 손실이 있으신 상태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들고 가야 되는지, 네. 손절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직접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이버를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매수하실 때, 언제 매수하셨죠? 한 15일 됐습니다. 15일 정도요. 매수하신 이유라든가 동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매수할 때 한 5만 원 정도 갔다가 또 빠졌어요. 네네. 그래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신 거라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네이버를 좀 들어가셨는데, 일단 저는 네이버 종목은 좋고, 종목 선택은 잘 하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하드웨어, 지금 IT 쪽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쪽이랑, 지금 이제 네. IT 서비스 쪽이랑 좀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보면 주가가 다 같이 지금 이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만큼 지금 현재 그 태블릿 PC 쪽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라 그야말로 레드오션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IT 서비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오히려 IT 서비스 쪽이 오히려 지금 주가 흐름도 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매수를 하셨는데, 종목은 잘 선택을 하셨는데,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라든가 기관의 수급도 좀 체킹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 좀 전략적으로 이제 종목을 선택은 잘 하셨지만,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신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5만원 정도에 온다면 지금 이제 어차피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20% 더 들어가세요. 65만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게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네이버 목표 가격을 저는 좀 크게 보자면 일단은 80만원은 충분히 넘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변 도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명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세미텍인데요. 일단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500원, 비중이 25%이신데 아이테스트와 합병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세미텍, 현재가를 보니까 2,040원인데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이테스트, 이제, 반도체 테스트 회사고, 후공정, 후공정 쪽이죠. 그리고 아이테스트 이제 자회사가 또 세미텍인데, 세미텍이랑 이제 아이테스트는 이제 합병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금 이제 아이테스트도 지금 이제 별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재무 상태가 좀 별 좋지가 못하고 세미텍도 좋지가 못한 흐름에 있어서 좀 더 지출을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좋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테스트도 그렇고, 물량도 지금 현재 매출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세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둘 다 좋지 못한 회사가 지금 합병이 이루어진다. 그 부분에서는 좀 100%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든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3,500원이세요. 지금 이제 세미텍. 자, 세미텍이 지금 현재, 세미텍이 지금 현재 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2,04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시너지 효과는 좀 만들어지겠지만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2,5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일단은 좀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미텍은 2,000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인터지스가 들어왔습니다. 518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7,000원이시고 비중이 100%이신데 보유한 지 1년 정도 됐다.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터지스, 최근 주가 흐름 보니까 좀 급등락이 심한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야 할까요?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운송회사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지스, 자, 매수가가 7,000원이요. 네, 매수가가 7,000원이에요. 지금 비중이 100%시네요. 네. 네. 자, 약간 가치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지금 가치주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지스뿐만이 아니라 한진이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한진이나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이제 PBR로 따졌을 때도 거의 0.5배, 0.4배, 정도 될 정도, 자산 가치에 비해서 다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지 않겠냐,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흐름들을 주가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인터지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7,000원에 지금
100%를 들어가셨다는 건 지금 이제 뭐 분할 매수가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저는 솔직히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이 언제 어떻게 지금 이제 수급이 형성돼서 좀 올라올지도 좀 미지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낫지, 네. 가치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하기는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가치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네. 오히려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중이 지금 100%신데, 솔직히 저는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적인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411주입니다.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네. 매매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예,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포지션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네. 비중을 좀 많이 좀 축소해서 이런 종목들은 뭐 비중을 뭐 10%나 20% 정도만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렇게 좀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중이 100%시다 보니까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그럼 좀 비중을 정리해보는 전략이 괜찮겠죠?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지금 얼마 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 올라오면 뭐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때 되면 좀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장은 가치주보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인터지지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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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가방 컴퍼니거든요. 네, 아가방 컴퍼니요. 네네. 예, 최근 주가 흐름 그다지 썩 좋진 않은데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매수하는 가격이 좀 너무 오래돼서 한 1년 넘게 선거 이전에 했는데, 그럼 손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 하시죠? 그래, 파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12,000원 얼마에 사가지고, 네. 8,900원인가 해가지고, 7,000원 얼마에 팔았어요. 팔아가 반 정도 팔고, 네. 손해를 보고, 또, 좀 아이고. 내리을 때 또, 물타기를 해가 또 찼었어요. 일단 그럼 계속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계속 손실을 아이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더 물타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양을 지금 뭐가 확보할 것이고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팔 것이라고 했더만, 네. 왜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더 나빴어요. 아버님 그렇게 자꾸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예. 지금 아유, 저도 참 많이 속상한데요. 일단 정확한 매수가하고 저희가 비중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단가가 네. 5,100원 얼마 되고 있어요. 지금 평균 단가가 5,100원대요.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비중은 의미가 없겠네. 계속 물타기를 하셨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50% 이상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과연 아가방 컴퍼니 계속 이런 물타기 전략이 바람직한 것인지 향후 전망 살펴봐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 팔아야 되느냐,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꿔 타야 되느냐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개소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5,1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 종가가 5,220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수익 중이세요?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렇다면 너무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네, 손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손해를 그래도 많이 보셨다고요? 네, 그래도 언젠가 오르는 걸 생각하고, 네. 1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1년도 오르지 않고 자꾸 계속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네. 자, 지금 현재 아가방 컴퍼니가 좀 문제점이 뭐냐면 보령 메디앙스도 마찬가지고 뭐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관련주로서도 움직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네. 복지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네. 파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테마로 들어갔으면 모든 건 테마로 끝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테마로서 들어가고 수급적으로서 상승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손해를 보시다가 나중에는 기업 분석이 들어가세요. 정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에 따른 이제 이 회사 정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이 회사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테마주로서 혹시나 들어가셨다면 그냥 테마로서 끝났다 싶으면 손실을 보시더라도 그냥 나오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전문가들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셔야지 정말 손해 보시지 않고 그에 대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한 종목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이 꽂힌다죠.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고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제 그 욕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정말 저는 주식할 때 오히려 갈대같이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정말 좋은 회사들을 놓치게 되고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하지만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회사는 저는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애기 유아용품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지금 현재 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간접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쪽보다는 아무래도 아기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회사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차라리 매도를 하고 다른 회사로 우리가 좀 봐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답변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기운 내시고요. 일단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꼭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팔아야 되네, 그러면.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게요. 진양제약에 들어봤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105원, 그리고 비중이 10%,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진양제약 들어봤군요. 진양제약,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들이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같이 좀 한미제약도 좀 분위기가 좋았고, 그에 따른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약회사들 흐름들이 좀 좋았었는데, 일단 이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지금 4,105원이네요. 지금 현재 좀 손실 중이신데, 일단 제약회사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형성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지장제약 또한 그 흐름에 같이 묻혀서 같이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4,100원 정도 되시는데, 목표가가 아니라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이신데, 일단 이제 3,500원까지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장기 투자가 되신 것 같아요. 좀 물려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진양제약은 좀 짧게 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97,800원이시고요. 비중 40%.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내추럴 엔도텍 최근 100% 무상증자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내추럴 엔도텍 보니까 뭐 많은 쪽 TV 뭐 경제 방송에서도 내추럴 엔도텍 뭐 좋다 하면서 뭐 많이들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뭐 많이들 좀 매수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근데 그 단기간 요금 많이 크게 좀 상승했고 그게 따른 이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목표 가격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10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세로 차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10만 원까지만 보자라는 의견 들려봐 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